가이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박수환출입니다. 네. 오늘 시장이 셉니다. 네, 너무 센 것 같아요. 떨어져도 괜찮은 날인데 붙였어요. 네. 어제가 한 7일 연속으로 상승한 날이었잖아요. 오늘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. 코스피가 그래도 보합을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셉니다. 네, 코스닥만 0.4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이틀째 많이 팔던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소폭 샀습니다. 네. 코스피에서 1,300억, 코스닥에서 한 2,300억 정도 네. 순매수가 들어왔고요. 오늘은 음식료 섹터, 건설주, 보험주, 약간 네. 좀 재미없는 주식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음식료 섹터 중에서는 뭐 사조동아원, 서울식품, 고려산업 이런 사료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. 네. 대한제당, 오리온, 농심이 4%대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뭐 과자 업체나 뭐 라면 업체나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건설업체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중소형 건설사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건설 오늘 대단했어요. 네. 네, 뭐 동부건설에서 5천원짜리 공시가 나면서 네, 해외 중소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였죠. 네. 예, 맞습니다. 국내가 좀 약하다 했는데 해외 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 동부건설이 10% 올랐고요. 태양건설이 6%, 지능기업, 한신공영, 금호건설, 연대가 3~4%씩 상승했고요. 네,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뭐 현대산업개발, 대우건설, GS건설, 현대건설 이렇게 큰 데는 0몇 %에서 한 1% 정도씩 상승을 네.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. 중국에서 뭐 2차 한한령 얘기가 들리면서 크래프톤이 6% 하락, 네이버 4%대 하락, 롯데관광개발 4%대 하락, 카카오 하이브도 2%씩 하락했고요.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뭐 콘텐츠 업체들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자산운용사 임원하고 한번 대담을 했거든요.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기하고 비슷하답니다. 옛날 노제펜하고. 노제펜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.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미국 편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어서 그런 그 중국민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. 이번에 그 정용화라는 그 가수가 중국 방송에 출연 예정이었는데 이제 안 됐잖아요. 그것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냥 물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겠지만 밑에 이제 그 시청자들이 많은 민원을 좀 넣었다라는 걸 좀 구시 삼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좀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네요. 네,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 FNF가 2.5% 하락했고요. 의료종밀 섹터에서 덴티움이 2.6% 하락했습니다. 전부 다 중국 관련해서 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렇죠.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라면 업체 요즘 계속 강세를 보이고 농심은 뭐 신고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소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500불대까지 깨진 것 같아요. 600불이 네. 깨졌어요. 원자력가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. 네, 다시 뭐 600불 근처에서 초반까지 좀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요. 소매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이 낮아진 소매 가격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북미 쪽 농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코스트코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최근에 워낙 강세 움직임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. 네.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라면 만드는데 삼양식품은 작년도 수출액이 YOY로 너무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기고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성장성이 농심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나라에서 펼쳐놓고 있죠. 공장이 이곳저곳 있으니까 농심은. 네. 그리고 과자 업체들도 뭐 상승을 했고요.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뉴트로 열풍 때문에 땅콩 과자, 이거 옛날부터 있던 과자인데 요 매출액이 지난달에 갑자기 전년 대비 70%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 뭐 오징어 땅콩, 썬도 이런 데도 좀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. 썬도 먹더라 진짜. 난 썬도 별로던데. 썬이요, 썬. 썬. 네. 칩. 오리온의 썬. 썬칩. 썬칩. 네. 굉장히 오래된 건데 요즘에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. 네. 네,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오늘 증권주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좀 괜찮았는데 그 중에 다울투자증권은 슈퍼개미가 예전에 11.5% 지분 취득 공시했잖아요. 이게 SG발 사태 때문에 뭐 하한가 가고 이랬었는데 밑에서 담았습니다. 그때 슈퍼개미인데 추가로 떨어졌을 때. 네, 근데 이번에 2.8%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가 났습니다. 뭐 취득 목적은 지난번에와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했는데 1대 주주하고 지분율 차이가 이제 11%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. 네. 예, 대주주인 다울금융그룹 회장 지분율이 특수관계인 합쳐서 25% 정도 되고요. 슈퍼개미 지분율은 이제 14.3%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 얼마를 산 거야?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. 예, 보유 금액이 네, 한 1,000억 넘게 산 건가 보죠. 이거 시총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14%면 그래도 많죠. 네.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. 모두의 꿈이지.
그쵸? 그렇죠. 아, 저거 등재해야 진짜 슈퍼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죠. 이름 한번 올려야죠. 아,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을 기준하고 뭐 2000년대 기준 슈퍼게임하고 지금하고 같겠어요. 이제 네. 등록을 한번 해야지. 네. 그래서 뭐 SG 사태에 이 관련된 8종목들은 아직도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계속 뭐 오늘이 제일 낮은 가격인 것처럼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. 네. 뭐 오늘도 다울투자증권만 한 1% 정도 올랐고 네.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. 7개 종목이. 그리고 국민연금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공개했는데 이 SG 문제에 있던 8종목 보유 금액이 1,200억 규모 정도라고 하네요. 네. 그리고 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480억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연금도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총자산 대비해서는 금액은 적겠지만. 아유, 뭐 큰 손 중에 큰 손인데 세계적 큰 손인데 뭐. 네, 그래서 뭐 네. 나는 뭐 라더견한테 투자 안 했으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도 연계가 있으니까 참 전 국민이 사실상의 피해자죠. 왜 안 팔았지? 많이 올랐는데. 오히려 지금 더 샀죠. 그러니까 추가 매입을 계속했죠. 올라가니까 샀나 보네. 싸긴 싸거든요, 그 기업들이. 그렇죠. 예, 자산 대비 굉장히 싸긴 싸요. 그리고 뭐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래서 매수가 맞아. 들어왔죠. 인덱스 종목이면 또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지. 패시브로. 네.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주주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. 거버넌스 확실하게 참여하셔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입법이 바람직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. 그래야 우리 국민 재산이 느는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버넌스 이슈 해소되면 바로 4천 시대에서 5천 시대 와요. 6천 시대 바로 올 수도 있어요. 아, 그건 또 좀 세게 봤다. 시가총액이 2천억이 느는 건데. 2천조가 느는 건데. 에이, 그건 아니야. 에이, 아니에요? 그건 아니고 한 1,000조는 늘 것 같아. 1,000조 늡니다. 1,000조는 진짜 난리 납니다. 난리. 50%밖에 안 오른다고요? 그 정도 오르죠. 주주환원율 28% 정도인데 이거 한 70%까지 못 올릴까요? 뭐 그건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. 뭐 설비 증설을 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고 뭐 성장만 해주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거 진짜야 한 5,000포인트 갈 것 같아. 결국. 그렇죠. 왜냐면은 그 본질 가치로 1,000포인트 일단 한번 빵 하고 올려주고요. 그 올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갖고 추가로 참여해서 또 1,000포인트 빵 올리고 그래서 5,000포인트. 난 그렇게 논리를 피네. 네. 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또 작년에 우리 선진국지 수편입 때문에 한 30% 오른다고 했어. 1,000포인트잖아. 그러면. 네. 사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 브라질 디스카운트 이런 말 없잖아요. 브라질보다 우리가 지금 PBR이 더 낮습니다. 이거는 좀 전제가 있죠. 전세적으로 낮죠. 지금 일본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장하네. 진짜. 그렇죠. 근데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일본 애들의 주식시장이 저렇게 화랑이 되면은 기업의 그게 올라와요. 뭐라 그럴까? 기업의 역동성이 올라와요.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못 잡을 수가 있어. 따라잡기 직전이었는데.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좀 역동성이 가지려면 좀 시장이 올라야 돼요. 네. 예. 우리 퇴직연금도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고. 네. 그리고 건설주들 오늘 중소형건설사들 좋았는데요. 동부건설은 엘살바도르에서 교량 및 도로 확장 사업에서 이제 5천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. 매출액 대비 33% 굉장히 큰 금액이고 계약 기간이 36개월이니까 뭐 3년에 걸쳐 매출액을 인식할 것 같습니다. 동부건설이 신용 보강한 PF 이동화물 그저께 말씀드렸죠. 3개월짜리인데 오늘 차환이 됩니다. 금리가 11.5%로 결정이 돼서 PF 금리 11.5%면 여전히 너무 높다. 국내 사업은 참 시행사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해외로 판로를 잘 뚫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멘텀이 워낙 건설주들이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런 깜짝 공시 하나에 중소형건설사 동반 강세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조선업 여전히 좋습니다. 요즘 그래서 오늘 보조음이라 그래. 보조음이 들려. 보조음. 그래서 보험, 조선, 음식. 보조음. 보조음. 얘네들이 오른다. 말도 잘 지어내. 항상 말이 새로 나오네요. 네, 한화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조원 유상증자가 완료가 됐습니다. 49.3% 지분을 갖게 됐고요. 한화오션으로 이제 사명도 변경했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유상증자 완료로 연구체 원리금 상환 우려가 완화가 됐다. 그래서 목표가를 32,000원에서 34,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. SK증권에서는 좀 세게 말했어요. 3차 슈퍼사이클이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. 라고 조선은 전반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. 뭐 높은 성과와 LNG 운반선 중심의
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면서 IMO의 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선 그리고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겹치면서 올 한해는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. 네, 그 조선 주들별로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에 각각 이제 턴어라운드하면서 영업 흑자로 전환할 기업들이 좀 줄을 서 있죠.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올해 수주 실적이 조금 목표 대비 조금 아직까지 느린 상황이라서 좀 늦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정도에 영업 흑자로 전환될 것 같은데 요즘 LNG 관련된 밸류체인이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도 대우조선해양이 7.5%나 급등을 했고요. 삼성중공업 3%,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 1, 2%씩 종가에 다시 붙였네. 밀리다가 아침 시초가에 7% 오르길래 이게 웬일이야 이랬었는데 네. 근데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저가 수주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꽉 차 있으니까 26년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들 회사들끼리 경쟁 안 해도 되잖아. 이제 뭐 대우조선은 자기네가 생존하려고 좀 저가 수주를 하면서 다른 데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예전에. 그렇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분식회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럴 염소가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업 밸류에이션을 조금 높게 줄 수도 있다. 과거 평균보다는 그런 추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HSD 엔진 오늘 엔진 이 회사가 8%나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. 한국카본, 동성화인텍도 2, 3%씩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중국 내에서 네이버 접속 차단이 있었죠. 네.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며칠 된 것 같은데 네이버가 어제도 얹었더니 오늘도 추가로 4% 정도 하락했습니다. 뭐 이거 네이버 접속 차단한 거 뭐 별거 있겠어? 라는 생각으로 별로 시장에서 영향을 안 줬었는데 오늘 정용화 CN블루 멤버죠. 예, 정용화 씨가 중국 예능에 출연이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2차 한한령이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네이버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카카오가 다음 인수였잖아요. 다음은 2019년부터 중국에서 이미 차단이 됐었는데 카카오도 오늘 2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네, 원래 정용화 씨가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은 중국 OTT 아이치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. 이거 출연하려고 이미 베이징도 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. 네, 오늘 엔터주, 콘텐츠주, 화장품, 카지노, 여행주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SM 하이브가 2, 3%씩 하락했고요. JYP도 2% 하락. 뭐 스튜디오 드래곤, 뭐 콘텐츠리 중앙은 1, 2%씩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뭐 카지노주도 뭐 하락을 했고 화장품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애견 케미칼, 뭐 코스맥스, LG생활건강, 토니모리, 아모레퍼시픽 다 5%에서 2% 사이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증설 발표들이 좀 여기저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. LNF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. 뭐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IRA 법안 수혜를 위해서 현재 중국 의존도가 90% 정도인 전구체 이거 국산화를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22일 LNF에서 전구체 6만 톤 이상을 국내 생산할 것이다. 그래서 자급률을 20%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언급한 이란의 계획인 것 같고요. 최대 8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. 이게 핵심 원료 70% 비중이라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광물 생산 업체하고 합작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해서 동재련 회사인 LS-M&M과 합작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. 전구체 생산 규모는 연 6만 톤에서 8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뭐 LG화학과 에코프로도 새만금에서 전구체 생산 계획을 밝혔었고요.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, 구미, 광양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진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요, 그렇죠? 몇 천억은 이제 가볍게 들어가요. 예전에 뭐 LG 그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2조 원 든다고 이제 몇 년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뭐 2조가 아니라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필요한 거죠.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주들한테 잘하라고 그 얘기죠. 네. 잘해야죠.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4,700억 들여서 양극재 공장을 신설한다고 합니다. 포항에다가 연 5만 4천 톤 규모로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또 북미의 양극활 물질 공장 신설을 위해서 자회사 에코캠 캐나다에 1,560억 정도 출자도 한다고 합니다. 증세 공시가 뭐 끊임없이 나오네요. 현대차하고 LG엔솔도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이것도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.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SK온하고 합작 공장 세웠고 이번에 LG엔솔하고 이제 두 번째 공장인데요. 25년도 가동 목표이고 조지아주에 연 27기가와트시 개파를 확보한다고 합니다. 투자금은 6조 원 듭니다.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. 양측이 1.4조 원씩 투자를 하고요. 나머지 한 3조 원 정도를 차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.
그리고 뭐 이 공장에서 이제 이 배터리 셀 생산하고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서 인근의 현대차 공장에 납품을 한다고 하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상신브레이크가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.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사 공장 만든 건데요. 인디애나주에 4.4조 원 규모로 이 합작사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25년 1분기에 가동 예정입니다. 근데 상신브레이크의 미국 법인이 최근에 요 부지 인근에 4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생태계에 들어갈 건가 봅니다. 브레이크야 뭐 쓸 수 있지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상신브레이크가 오늘 26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야, 자동차 주식 완전 쩔어 있었는데 전기차 붙으니까 이렇게 빵빵 튀네요. 예, 부품주 랠리가 온 거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요. 아주 뭐 네. 저평가의 상징이었는데. 예. 네, 뭐 시장은 조용했지만 개별 종목 단으로는 급등락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네. 이렇게 계속되면은 아웃퍼폼을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꽤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조금 되게 잘 잡아야지. 잘못 잡으면 언더퍼폼이야. 지금 물론 그렇죠. 오늘 그 허재현 이사 만났는데 펀드 매니저 등이 8알이 지금 언더퍼폼에 미치고 환장하려고. 8알이요? 예, 언더퍼폼이랍니다. 8알이. 올해 코스피 지수가 14%대 정도 상승했거든요.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 14% 안 나온 데가 부지기수라는 거지. 그럼 맞을 거예요. 네, 힘들어요. 생각보다. 그렇군요. 네, 네, 생각보다 좀 많이 났네요. 네, 그러니까 지수가 15%나 올랐기 때문에 15% 이상 올해 수익률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따져보면 만만치 않거든요. 네, 네. 어려운 장입니다. 사실은 전문 투자자들한테는. 근데 이런 장에 넘으셨죠? 그럼 올해만 작년 거 재작년 거 회복해야죠. 저는 이제 뭐 올해 얼마 올랐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, 작년 21년도 손실을 빨리 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예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